오늘도 구미호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옛날 옛적 지체 높던 양반가에서 태어났으나 지금은 몰락한 집안의 딸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서였습니다. 혼인을 할 즈음엔 이미 집안의 위신도 지참금도 변변치 않았기에 그녀는 신분만 간신히 유지하는 이름뿐인 양반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은 처음부터 집안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번번한 살림에도 기생집을 들락거렸고 집에 들어오면 말 한마디 없이 술에 절어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서희를 탓했습니다. 남정네가 밖으로 도는 건 네가 남자를 다룰 줄 몰라서 그런 것이야. 한편 저잣거리의 기생집, 따뜻한 등불 아래 기생 하나가 고운 손끝으로 술잔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귓가에 속삭였죠. 서방님, 제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그녀는 서방의 손을 매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서방의 손끝이 순간 멈췄습니다. 뭐라고? 기생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아들이면 서방님 가문의 대를 잇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이 진짜냐? 본처마님은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리하여 첩을 들였다고 하면 손가락질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으리? 그래. 이 집안엔 자손이 필요하지. 그렇다면 본처는 필요 없겠군. 결국 남편은 본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며 어머니 앞에서 서희를 헐뜯었고 그 말이 빌미가 되어 서희는 결국 억울하게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희는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의 대를 끊으러 온 것이냐? 어머님, 저는 어찌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단 말이냐? 여자 하나 잘 못 들어와서 이게 무슨 꼴이냐? 그것이 아니오라. 서방님이 집에 오질 않으시니. 감히 그 입으로 핑계를 댄다 이 말이냐? 네가 능력이 없으니 남정네가 밖으로만 도는 거지.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당장. 대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로 문이 쾅 닫혔고 그 소리에 참아오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 앞에는 이미 이웃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게 그 마님이래. 아이를 못 낳아서 내쫓긴 거라지. 아휴, 참 안 됐지. 저 얼굴 봐. 곱기는 얼마나 고운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마치 겨울바람처럼 날카로웠고 서희의 마음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서희는 먼 길을 걸어 친정 문 앞에 섭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날 반겨주시겠지.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댕기머리로 올려 단정히 틀어올린 어머니는 딸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희는 겨우 입술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쫓겨났습니다. 돌아갈 데가 없어요.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쫓겨났다는 소문 이미 사방천지에 퍼졌다. 너까지 들이면 우리 집안이 또 뭐라 손가락질 받을지 모른다. 서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정말 단 며칠만 비라도 피할 곳이 필요해서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하고 있던 비녀 하나를 쥐어줍니다. 이거라도 챙겨가거라. 장에 가서 팔면 쌀은 몇 대 사겠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희의 손에 비녀를 꼭 쥐어줍니다. 이젠 너 혼자 살 길을 찾아라. 예전에 작은 고모가 살던 초가집이 산 너머에 있다. 거기라도 가서 네 팔자 네가 갖고 봐라. 서희는 비녀를 꼭 쥔 채 머리를 숙이고 물러납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끝내 등을 돌려버리지만 뒤에서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가엾은 것. 외풍이 심한 밤이었습니다. 서희는 어머니가 알려준 작은 초가집에서 혼자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도 함께 떨렸죠. 갑자기 마당 어귀에서 바스락 풀숲을 헤치는 소리에 그녀는 바늘을 떨어뜨렸습니다. 거기 밖에 누구시오? 긴장된 목소리로 문 쪽을 향해 묻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서희는 조심스럽게 문가로 다가가 귀를 문에 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콰직! 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사내 둘이 거칠게 들이닥칩니다. 거친 손이 그녀의 팔을 움켜잡았고 서희는 몸을 뒤로 빼며 비명을 지릅니다. 살려주시오. 아무나, 제발! 사내 하나가 입을 막으려 들자 서희는 뒤로 넘어지며 겨우 도망칩니다. 조용히 해. 그 순간 텃밭 너머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들아, 거기서 뭐 하는 거냐?
거센 외침과 함께 문가에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땀에 젖은 옷, 거칠게 헝클어진 머리, 옆집에 사는 머슴 장돌이었습니다. 손에는 장작 패던 도끼가 들려 있었죠. 당장 안 나가면 이 도끼 맛을 볼 줄 알아라. 그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은 잠시 당황한 듯 머뭇거리다가 장돌이의 눈빛을 보고는 결국 뒤로 물러나 도망쳤습니다. 서인은 무너진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돌이는 그녀 곁에 무릎을 꿇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심장이 쿵쿵 뛰었고 숨이 목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놀라게 해 죄송합니다. 저는 장돌이라고 합니다. 바로 옆 초가에 사는 머슴입니다. 머슴요? 예, 마님과는 달리 저는 천한 신분입니다. 평생 말 한번 섞어볼까 말까한 처지이지요. 헌데 방금 비명이 들려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인은 입술을 꼭 다물고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내의 어깨는 젖은 듯 축 늘어져 있었고 흙먼지가 묻은 무명저고리는 여러 번 기워 입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감히 무례를 무릅썼습니다. 그저 다치실까 염려돼요. 고맙습니다. 장돌이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다만 부디 이제부터는 문단속을 더 철저히 하시기를.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조용히 죽어가도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요.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혹시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 물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용하던 마당 한복판의 꼬르륵. 그 소리는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백고동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게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몸을 살짝 돌렸습니다. 양반댁 교수였던 그녀에게 굶주림을 들킨다는 것은 수치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장돌이는 당황한 기색 없이 그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제가 마침 누룽지를 좀 태워놓은 게 있습니다. 배도 꺼뜨릴 겸 드셔보시겠습니까? 서희는 망설였습니다. 천한 신분의 사내 여제까지만 해도 인사 한마디 섞어본 적 없는 머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룽지 한 사발이 지금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간절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장돌이는 고개를 젓듯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드시고 따뜻하게 주무셨으면 합니다. 오늘처럼 무서운 일은 다시는 없으시길. 장돌이를 따라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낮고 작은 초가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희는 입구에 살짝 멈춰섰습니다. 기와장 대신 얹힌 볏짚, 삐걱이는 대문, 그리고 툇마루 아래 잔뜩 쌓여있는 장작더미. 이곳이 이 사내가 사는 곳이구나? 그는 마당 한복판까지 따라 들어오더니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잠시만 기다리시겠습니까? 방이 좀 어수선해서. 서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장돌이는 허둥지둥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너머에서 무언가를 급히 치우는 소리, 벽에 기대있던 옷가지를 들고 어디론가 숨기는 소리, 이불을 부여잡고 털어내는 소리까지 소란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서희는 문 밖에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들으며 다시금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장작은 보기보다 정돈되어 있었고 물동이 옆에는 소박한 다듬이돌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덜컥 안채의 문이 열리며 허리가 약간 굽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손등에 불에 그을린 자국, 그러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서희를 보더니 당황한 듯 입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마님께서 이런 천한 곳에 어쩐 일이신지. 그때 장돌이가 안채에서 뛰어나오듯 나왔습니다. 어머니, 놀라지 마십시오. 방금 마님 댁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 이런 여인네 혼자의 몸으로 많이 놀라셨겠어요. 별건 없지만 따뜻한 국물이라도 드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녀는 바로 부엌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장작불에 솥을 올리고 찬장 구석을 뒤져 몇 가지 나무를 꺼냈습니다. 장돌이는 서희를 조심스레 안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이 좁습니다. 서희는 문턱을 넘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서희는 수저를 들자마자 마치 끓어오르던 속이 풀린 듯 숨을 들이쉬고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 굶주려 온 사람처럼 그릇을 비워나갔습니다. 장돌이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다가 눈을 피했습니다. 마님, 천천히 드시어요. 목 막히면 안 되시니까. 이 양반댁 마님이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왔을꼬. 혼자서 무얼 해먹고 살라 한다고 이렇게 초췌해져서. 고맙습니다.
이런 대접 받을 자격이 저에겐 없는데. 그녀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쫓겨난 마님과 머슴과 늙은 어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겐 당장 내일을 살아낼 힘조차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서희가 돌아가려 하자 어미는 말없이 방 안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내일 낮에 우리 집에 잠깐 들르시지 않겠습니까? 서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독 옮기고 고추대도 뽑아야 하는데 혼자 하려니 등짝이 휘겠어요. 마님 손이 워낙 야무져 보여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서희는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줄은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바느질과 책 넘기는 일밖엔 해본 적이 없사옵니다. 그렇지요. 그런 줄 알지요. 근데 사람이 손이 두 개고 마음이 있으면야 다 할 수 있는 게지요. 서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체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그 말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서글픔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민폐만 되지 않는다면요? 민폐는 무슨 민폐입니까? 저야 이렇게 누추한 집에 마님이 발걸음 해주시는 것만도 고맙지요. 사실 어미의 말엔 다만 밥 한 끼, 사람 대 사람으로 허기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 하나였습니다. 서희는 온매 무쇠를 정갈이 다듬고 조심스레 옆집 문 앞에 섰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아이고 마님이 오셨구먼. 아니, 그냥 오셔도 되지 뭘 또 그렇게 조심조심. 어미는 반가운 듯 손을 털고 다가와 서희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방금 막 아침 찰떡을 쪄냈어요. 일하기 전에 조금 드시고 시작합시다잉. 서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옵니다. 일부터 시켜주십시오. 제가 뭐라도 해야지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도리가 조심스레 걸어 나오더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장독 뚜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옮기겠습니다. 하지만 장도리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옵니다. 저에게 맡기십시오. 그 말과 함께 그는 뚝딱뚝딱 익숙하게 장독대를 정리했고 서희가 마루 쪽 걸레를 들고 닦아보려 하자 또 잽싸게 달려와 말렸습니다. 그건 마님 손에 맞지 않습니다. 서희는 그저 우물쭈물한 채 물러섰습니다. 그의 손이 너무 빠르고 그의 손길이 너무 익숙해서 일하러 온 그녀는 손 하나 제대로 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미는 부엌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작게 웃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 장돌이여, 마님만 보면 눈치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평소엔 저리 재빠른 놈이 아닌디. 서희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 집에 민폐만 끼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미는 그녀의 앞에 따끈한 떡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마님, 손보다 먼저 속을 데워야 쓰지요. 일은 천천히 배우면 되는 겁니다. 서희는 그 떡을 조심스레 받아들었습니다. 따끈한 김이 뺨에 닿는 순간 괜히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부엌을 천천히 둘러보던 서희는 조심스럽게 쪼그려 앉아 감잎더미를 들춰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잎은 겨울 바람에 바짝 말라 바스라질 듯 부드러웠습니다. 혹시 저 감잎은 왜 쌓아두셨습니까? 이 껍데기는 그냥 달기나 주려 했지요. 쓸모도 없는데 뭐. 저 감잎 햇빛에 잘 말려 끓이면 도끼를 가라앉히는 약차가 되지요. 한양의 마님들은 겨울 감기 앓을 때 그 차를 마십니다. 향도 은근히 좋고요. 그 옆에서 땔감으로 쓸 작정이던 장도리의 어미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 마님, 그걸 무슨 약처럼 쓰신다는 겁니까? 서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감잎 한 줌을 쥐었습니다. 한양에선요, 겨울이면 마님들이 이 감잎차를 끓여 마셨어요. 독도 풀고 열도 내려주고 향이 은근하니 기분도 좋아지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어릴 적 친정어머니께 배운 것입니다. 한양에선 비싼 값에 팔리는 물건이죠. 부엌 구석, 작은 광주리에 수북이 쌓인 갈색 껍데기들을 보며 서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건 팥껍질이 아니옵니까? 예, 팥 삶고 남은 껍데기지요. 며칠 모아뒀다가 버리려고 했습니다. 서희는 그 껍질 하나를 집어들고 가만히 눈앞에 가져다 댄 채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얇은 껍질 사이로 희미하게 퍼지는 고소한 향. 이걸 버리신다고요? 서희의 눈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허면 어쩌시려고요? 설마 드시게요? 혼인 전에요. 저희 동네 규수들 사이에 이걸로 달인물이 유행했지요. 붓기를 빼주고 얼굴선이 맑아진다 해서 그땐 몰래 끓였어요. 겉으로는 매실차 마시는 척하면서. 아이고야, 세상에. 그런 걸 누가 마신답니까? 마님. 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맛이야 곱진 않지만
한양 마님들은 이 껍질이 인기입니다. 얼굴이 새하얘진다고 하면 줄을 선답니다. 심지어 파튼 남기고 껍질만 가져가려는 이들도 있었지요. 이것도 쓸모가 있습니다. 세상에 버릴 것이란 게 생각보다 많지 않지요. 서희는 날마다 팥껍질을 햇살 좋은 마당에 펼쳐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모아온 껍질들을 곱게 씻어 대나무 발 위에 고르게 널었습니다. 마님, 이걸 정말 팔 생각이신지요? 장돌이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마실 수 있고 예쁘기까지 하잖아요. 게다가 마님들이 관심 가질 만한 모양새로 포장하면 눈길은 사게 마련이죠. 그녀는 천 조각을 곱게 자르고 말린 껍질을 한 줌씩 싸서 리본처럼 감쌌습니다. 색시를 곁들여 묶고 작은 향 주머니처럼 만들어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를 마시지 않아도 그냥 들고만 있어도 향이 나겠어요. 장돌이가 감탄하듯 말하자 서희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모양이 예뻐야 여인들 눈에 들어옵니다. 장은 팔기도 하지만 보는 재미가 있어야 하죠. 장돌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이러다 장터에서 손가락질 당하실까 염려됩니다. 양반 마님이 장사를 한다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지도 모릅니다. 양반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전 이미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밥 한 술 얻어먹는 것도 마음이 불편한 신세죠. 더 이상 잃을 것도 감출 것도 없습니다. 이젠 저도 제 손으로 살아봐야겠어요. 장돌이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제 양반댁 마님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이는 서희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그곳에 서희와 장돌이는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보자기에 곱게 싼 팥껍질차 꾸러미를 가지런히 올려두자 지나가던 여인 하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무슨 차라고요? 서희는 상냥한 웃음을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팥껍질차입니다.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드시면 몸속 부기를 빼고 얼굴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요즘 한양 마님들 사이에서는 미백차라 해서 꿰들 찾는다죠. 여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팥도 아니고 껍질을 마신다고요? 누가 그걸 먹습니까? 그 말을 들은 옆 여인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니, 듣긴 들었어요. 우리 땡 마님도 요상한 차 마신다더니 그걸 아더라고요. 서희는 조용히 팥껍질을 싸놓은 보자기 하나를 펼쳤습니다. 깔끔하게 말린 껍질, 곱게 묶인 포장, 그리고 안에서 은은히 퍼지는 붉은 빛. 한 봉지만 드셔보십시오. 우려내실 때 찻잎처럼 물 위로 피어오르는 붉은 선이 참 곱습니다. 그 말에 여인 하나가 조심스레 한 꾸러미를 집었습니다. 그래, 뭐 별거 아니니까 한번 마셔보지. 얼굴선 좀 정리되면 우리 영감도 좋아하겠지. 그렇게 첫 손님이 다녀가자 두 번째, 세 번째 여인이 발길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포장은 처음 봐요. 선물용으로도 되겠어요. 그 집 마님도 드신다고요? 어쩐지 요즘 좀 달라졌더라. 어머, 이 향 좀 맡아봐. 진짜 부드럽다.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자 장돌이는 놀란 눈으로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의연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설명하며 물건을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부쩍 가벼워진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손에는 팔고 남은 보자기 2개 그리고 묵직한 고깃덩이 하나가 들려 있었죠. 부엌 앞에서 장작을 정리하던 어미는 두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 많던 걸 다 팔았다고? 장돌이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손에 고기 봉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고기국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어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이내 기쁜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가 고기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초가집 안엔 고기국 끓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세 사람은 따뜻한 국물에 밥을 말아 후후 불어가며 오래간만에 속 깊은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님. 그러자 서희는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마님이란 말 그만해 주실래요? 이제 마님이 아닌걸요. 그냥 서희라고 불러주세요. 작은 초가집의 허름한 밥상 위 세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장사도 손에 있고 하루 수익도 쏠쏠해진 요즘 서희는 처음으로 2, 3도 나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장터 입구 쪽에서 비틀비틀 술에 취해 다리를 쩔뚝이며 걷는 한 사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골 장터에 술 취한 사내쯤은 낯선 일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천천히 서희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고 가까이 얼굴이 보이는 순간 서희는 손에 들고 있던 차 보자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서방님? 그 남자 바로 서희의 옛 남편이었습니다. 한때 양반가라 자부했던 남자. 지금은 수척해진 얼굴에 옷은 더럽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서희야, 네가 맞느냐? 어찌 너 같은 양반과 여인이 이런 천한 일에 손을 대느냐? 다 내 잘못이야. 돌아와 다오. 서희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있었던 일 이후 집으로 돌아온 셋은 아무 말 없이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어미가 숟가락을 들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양반 다시 찾아왔다며? 그러자 어미는 흘끗 서희를 보며 마치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그 얘기 들었지. 마을 사람들이 워낙 입이 빨라서. 그 양반, 그 기생이랑 살림 차린 거 말이야. 서희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첩으로 들였다고 떠들고 다녔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았대. 기생이 어지간히 얄밉고 간사한 년이었는지 그 양반이 갖고 있던 몇 안 되는 돈이랑 집 문서까지 몽땅 챙겨서 도망쳤다더구나. 그랬습니까? 그 후론 그 양반 술만 퍼 마시고 시어미는 몸져 누워버렸다더라. 그러니까 지금 와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소문 들으니 뒤늦게 찾아온 거지. 돈이 아쉬운 거지. 서희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내가 마치 대단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난 지 오래입니다. 장도리는 조심스럽게 서희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서희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뭐가 다행이죠? 다시 그 사람 따라가지 않아서요. 그 사람을 따라가시면 다신 마님을 못 뵐 수도 있으니까요. 어디선가 차오르던 감정이 울컥 올라왔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서희는 처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초가집 앞, 늦은 오후의 햇살이 슬그머니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웬 사내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한눈에 그를 알아봤습니다. 낡은 도포 자락, 젖은 머리칼, 흐리멍덩한 눈빛. 서방님? 그가 지금 술 냄새를 풍기며 눈을 부릅뜨고 초가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감히 천한 것들과 어울리고 장사질까지. 이게 양반댁 며느리의 꼴이요. 장도리는 서희 앞으로 다가서며 막아섰습니다. 마님께 손 떼지 마십시오. 이놈이 누구 앞에서 지금 명령이냐? 감히 머슴 주제에. 그리고는 화가 치민 듯 손을 뻗어 서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당장 따라오시오.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을 때 돌아오란 말이요. 그 순간 장도리가 서희 앞으로 다가서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지게를 지고 나무를 패며 다져진 그의 팔은 실로 한 사내의 팔을 꺾기에 충분할 만큼 강했습니다. 양반은 순간 놀란 눈으로 장도리를 바라보다가 손을 획 빼내더니 주먹을 날렸습니다. 어디서 주인을 넘었어? 그러나 장도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턱을 맞았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며 다시 말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양반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놈이 감히 나와 동등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서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너야말로 정신 차려. 이놈은 머슴이요. 평생 순화놓으며 집안에서만 살아온 당신 같은 여인이 여기서 뭘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런 말 그만하세요. 당신은 이제 제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사람과 혼인했습니다. 뭐라고? 양반은 그 말을 끝까지 믿지 못한 듯 한참이나 허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미쳤어. 단단히 미쳐버렸군. 전 남편은 말문이 막힌 채 서희를 바라보다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초라한 뒷모습이 골목을 빠져나가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지켜줘서 고마워요. 장도리는 미소도 없이 말했습니다. 이제 마님이라 부르지 않아도 돼요. 서희 씨 그런데 혼인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에 서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아니 그게 작은 초가 마당 한가운데 조용히 짚을 깔고 장독대를 등진 채 상 하나를 놓았습니다. 서희와 장도리는 마주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희는 곱게 머리를 닦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장돌이 앞에 섰습니다. 장돌이는 깨끗하게 씻은 얼굴에 옷깃을 여미고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의 손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이내 박수 3번을 짝짝짝 쳤습니다. 자, 그럼 맞절하시지요. 서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동안은 늘 누군가에게 버려지고 쫓겨났지만 이제는 처음으로 서로를 선택한 사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는 어머니가 큼직한 솥뚜껑을 열며 외쳤습니다. 자자, 국수 드세요. 마을에서 가까운 이웃 몇몇이 정겹게 박수치며 모여 앉았습니다. 장돌이의 등에 손을 툭툭 두드리며 내가 마님 복이 있었구먼 하는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서희는 직접 국수에 고명을 얹으며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수건으로 눈가를 훔쳤고 장돌이는 아무 말 없이 서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작고 조용했던 혼례는 누구보다 따뜻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단했던 시간은 흘러갔고 이제 두 사람 앞엔 같은 발걸음으로 걷는 새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서희와 장돌이는 이제 더 이상 작은 초가에 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언덕 너머 햇살이 오래 머무는 길목에 기와 올린 단정한 집 한 채가 들어섰고 그 옆에는 청심다방이라 적힌 조용한 찻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장돌이는 조용히 물을 끓이고 가끔은 대청마루에 앉아 땔감을 다듬었습니다. 이젠 머슴도 아니고 거지도 아닌 자신의 가족과 가게를 지켜가는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말입니다. 안채에서는 어머니가 조용히 화초에 물을 주며 배가 부른 서희를 향해 웃음을 지었습니다. 서희야, 오늘은 좀 쉬지 그러니? 이젠 홀몸이 아니잖니.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나와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장돌이는 그런 서희를 바라보다 소리 없이 찻상 하나를 들어와 대청마루에 놓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더 많이 할 테니까 당신은 저기 앉아서 바람이나 쐬요. 그 말에 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건 금붙이도 체면도 아닌 따뜻한 마음 하나와 곁을 지켜주는 손 한 자락이죠.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로 구미호야담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